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입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JOLED는 지난 6월 중국 TCL과 자본 업무 제휴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중국과 손을 잡은 건데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정부 계열 펀드까지 투자하고 있는 JOLED가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중국과 손을 잡은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었던 LCD에서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본은 얼른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면 일본의 반도체와 LCD, LNG 선박 시장이 무너졌던 것처럼 일본 OLED 디스플레이 시장마저도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넘어 말도 안 되는 특허 소송까지 거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OLED 평판을 깎아내리며 노이즈 마케팅까지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잘 나갈수록 일본과 중국은 더티 플레이를 하며 우리를 질투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더티 플레이를 해도 과연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요즘 한국이 전 세계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LCD 부분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게 밀려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LCD 패널을 사용하던 애플은 일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최근 애플마저 OLED 대열에 합류하면서 LCD 공급사 재팬 디스플레이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아이폰 전 기종의 OLED 패널이 사용되면 일본 기업들은 타격을 받지만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옛날 옛적 일본 TV가 잘 나갔을 때는 일본 LCD가 절대적인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뛰어난 기술인 OLED가 나왔는데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다가 OLED 개발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지금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경쟁 상대인 중국에게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더라도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OLED 시장으로 일찍이 넘어갔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OLED 대세화를 굳히고 있고요. 삼성은 OLED에 멈추지 않고 QLED를 넘어 QD 디스플레이와 QNED를 준비하며 초격차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야 OLED를 만드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을 등에 업고 TV 산업까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은 8K UHD TV보다 100배 더 선명한 QLED 기술까지 개발해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삼성 QLED 8K TV가 최고라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위기와는 반대되는 분위기죠. 하지만 일본은 단순히 디스플레이 시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 경제 전반 자체가 크나큰 수렁에 빠져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230조엔에 달하는 손실을 면할 수 없을 거라며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미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나라의 빚도 많은 상태입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심할 경우 일본 국채 가치가 급락해 일본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일본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부실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실 기업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급증해 왔는데요. 작년만 해도 90개 정도가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이젠 일본의 대기업까지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자산을 매각했고 무인양품은 파산, 최근엔 온라인 쇼핑몰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도 일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자꾸만 나빠질수록 일본 정부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경제계에서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굳이 한국을 향해 부당한 수출 규제를 벌여 노재팬 운동을 벌어지게 해 한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철수했고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화로 일본의 소부장 기업만 피해를 봤다며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경제만을 위해 돈을 줄 테니 여행을 떠나라는 고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은 도쿄올림픽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열려선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아베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 어쩔 수 없이 개막을 택했습니다. 결국 일본 여론은 아베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죠. 경제 위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어쩔 줄 모르는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며 성장했습니다. K-방역을 통해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고 이제는 그린 뉴딜, 수소 경제와 결합한 첨단 산업을 통해 세계 공장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됐죠. 한국은 지금 첨단 기술 특허 건수 6개 분야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따라잡으려 해도 한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IT부터 제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쭉 이어진다면 한국은 곧 그 어떤 나라들보다 발빠르게 미래시장을 선도하게 될 거고요. 한국의 경제력 또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니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순 없게 되겠죠. 여러분은 한국의 성장 가능성 얼마나 높게 보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